네, 이번에는 흡수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흡수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저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웨슬리 코헨이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교수님과 다니엘 레비타우이라고 하는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을 가지고 작성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D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D에 자본을 넣으면 그거 가지고 뭐 신제품도 만들고 특허도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식들을 넣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라면 입장료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R&D라고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그것을 알기 위해 또 투자를 했어야 하는 거고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기초에 대한 공부, 기초에 대한 고민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흡수 역량의 세 단계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인식하고 또 그 기술이 다른 시스템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으로 돈을 벌게 되는지 그 능력들이 필요하다. 무엇을 기반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기반으로 기본직들을 기반으로 흡수 역량이 작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마이크로하게 본다고 하면 어떤 왼쪽 보시는 것처럼 지식이 저렇게 막 쌓입니다. 근데 저렇게 쌓이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저 지식들이 막 연결되고 그리고 연결되고 났더니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그냥 단순한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될 때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어, 정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의 그 모양이 좀 다른데요. 왼쪽을 보시면 중앙 집중형 게이트키퍼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저 핵심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날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훨씬 더 복잡하게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는 것이 더 활용성 있게 더 크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어떻게 뭔가 정리되어 있고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또 유기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식이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지식 R&D를 했을 때에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것도 뭐 깊이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더 새로운 혁신을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합쳐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팟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향적 역량과 외부 지향적 역량에 대한 비교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 뭔가 개발을 하고 한다고 하면 빠르고 입도 많이 맞춰왔으니까 일 잘하겠죠. 그 대신 이제 외부와는 좀 단절돼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방향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외부 지향적으로 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고, 그리고 다양한 트렌드들을 들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눈이 열리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왠지 이 내부가 허하다는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장점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역량들을 잘 믹스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락하우스의 함정과 기술 에스컬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학습한 대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새로운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기술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더라도 기초 지식이 없어서 따라잡기 위해서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락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무조건 사고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암묵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부적으로 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뭔가 기술을 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깊은 수준의 고민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수준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표 수준의 두 가지 순환 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반응적 락아웃과 선제적 학습. 네. 뭐 보시면 사실 되게 뻔한 이야기이게요. 네. 낮은 R&D 투자를 했으니까 외부 기술 기회에 대한 걸 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도 좀 덜 벌게 될 거고 그러니까 투자도 덜 하게 될 거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반면 오른쪽을 보시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 외부 기술에 대한 민감도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더 혁신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R&D 투자를 더 하고 그럼 더 많이 배우고 이게 선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지식에 대한 R&D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한다. 어떤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이 더 많이 R&D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역량들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들을 조직 안에서 흡수할 수 있다면 그 캐파빌리티가 더 커질 수 있다면 이런 선제적 학습으로 인해서 R&D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혁신의 지렛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술적 기회, 외부에서 활용한 지식의 양, 뭐 다양하게 이제 고민해야 되고요. 경쟁자 상호 유연성, 우리 회사가 하는 것 말고 경쟁자도 어떻게 기술이 발전되는지, 그것으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피드오버라고 해서 지식이 경쟁자에게 어떻게 유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해야 우리가 흡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피로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타사에 유출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자사의 R&D 투자를 늘려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회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조금 입장차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기초라는 말을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응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듭니다. 기초과학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옛날 과학에 대한 부분이 서양만큼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응용과학 쪽에 발달한 나라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야 더 빨리 돈 벌 수 있고 더 빨리 뭔가 실용화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응용과학만 하다 보니까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 기초과학 쪽에 아무래도 많이 딸릴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 기초과학에 집중을 해왔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가 뭐 특허라든가 어떤 핵심 기술들로 돈을 벌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략적 함의 몇 가지를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기초 연구 왜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해야 더 나은 R&D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핵심 기술을 갖추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뭐 제약이라든가 모빌리티 같은 이렇게 어떤 과학적 어,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것 가지고 더 많은 응용 기술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 개발에 기초 연구 개발에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이제 같이 개발하고 조인트 벤처 만들면 다 될 거라고 하는 상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묵지가 안 보이는데 무조건 같이 돈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라는 표현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업들이 같이 한다고 본다고 하면 그 두 기업들이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컨트리뷰션 해야 성공 사례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지. 야, 돈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쉽지 않다. 그래서 흡수 역량 생태계라고 해서 이제 뭐 테크 오퍼튜니티부터 해서 다양한 아까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흡수 역량들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어떤 기초과학의 기초기술에 우리가 연구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은 쌓고 계십니까? 대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산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잘해야 되고, 리미트 알아야 되고, 배열도 알아야 하고, 2차 방정식 알아야 하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수준들을 다 무시하고 바로 대학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기술, 기초적인 어떤 학문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데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흡수 이론을 통해서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또는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